안녕하세요. 길쌤 수학의 길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 4단원 약분과 통분 단원 도입 교과서 64에서 65쪽 수익 41쪽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배움 주제는 이번 시간의 배움 주제는 약분과 통분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약분과 통분이 무엇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64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 날개를 보시면 학생들이 모여서 피자를 먹고 있어요. 1인 1판, 굉장한 친구들입니다. 아마 먹방을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먹방을 찍으려고 과감하게 도전했던 우리 세 친구들 결국 다 먹지 못하고 피자를 남기고 맙니다. 자, 그런데 남긴 피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자를 전부 다른 조각수로 나누었어요. 이 첫 번째 노란 색깔 옷을 입은 친구를 보면 두 조각이 남아있지만 먹은 조각이 한 조각 같아요. 그러니까 총 세 조각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를 살펴보면 또 한 조각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세 조각이 남았으니까 원래는 네 조각으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 옷을 입은 친구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으로 맞나요? 다섯 조각으로 나누었다가 한 조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아주 호기롭게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으로 나누었는데 한 조각밖에 먹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피자를 이 나눈 조각수와 남은 피자 조각이 수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만일에 세 개로 나누었는데 두 조각이 남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분자, 분모 이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부르게 될지 한번 또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피자를 나눈 조각수는 이 분모가 돼요. 분수에서. 그리고 남은 피자 조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친구들이 누구의 피자가 가장 많이 남은 건지 비교하기를 어려워할까요? 이 어려운 비교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번 단원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됩니다. 왜 비교하기 어려울까요? 자, 계속적으로 그 날개를 보시면 여학생이 본인이 나눈 피자 조각 한 조각을 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 피자 한 조각의 크기가 가장 크니까 이게 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여학생 말대로 비교를 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세 학생들은 각기 다른 수로 피자 조각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게 비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로 나누었다면 아마 비교하기는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부 이 두 번째 학생처럼 전부 네 조각으로 피자를 나눈 거예요. 전부 네 조각으로. 그리고 이 친구는 세 조각이 남았고 이 친구는 뭐 두 조각 남았고 이 친구는 한 조각 남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 조각 남은 친구가 가장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눈 조각 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다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걸 이번 단원에서 계속 배워볼 텐데요. 그 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분모가 같을 때는 어떻게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셨습니까? 자, 교과서 65쪽을 봅시다. 자, 3학년 1학기 때 우리는 분모의 크기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자, 분모의 크기가 같으면 자, 지금은 4분의 2와 4분의 3이 있는데요. 4분의 2는 7을 한다면 이만큼 이게 7이 될 거고요. 4분의 3은 7을 한다면 이만큼 7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선 위에 수가 있다라고 해서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수직선. 수직선이 아니고요.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이 온 4분의 3이 4분의 2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의 크기가 같을 때는 분자가 클수록 분수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는 분모의 크기가 달랐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모의 크기가 같을 때를 할 수 있으니까 분모를 같게 만들어 버리는 법을 배울 겁니다.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 65쪽 날개 아래쪽을 보시면 뭔가 익숙한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수와 배수 단원에서 배웠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약수, 약분, 그리고 배수, 또 통분, 읽는 것도 비슷해요. 약수와 배수가 약분과 통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반드시 이 공약수를 구하는 법,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법,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법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나눗셈을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하는 두 수를 넣습니다. 또는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자 하는 두 수를 넣고 여기는 지금 6으로 나누었어요. 6이 최대 공약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눗셈이니까 12와 6을 나누면 2가 되고요. 18과 6을 나누면 이렇게 3이 됩니다. 이 좌측에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 했죠? 공통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최대 공약수의 공은 공통의 공, 그래서 공통인 부분만 뽑은 6은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최소 공배수는 공통 곱하기 안공통이었어요. 그래서 6 곱하기 2 곱하기 3, 쉽게 니은자로 곱한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니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최대 공약수를 한 번만에 구하는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작은 수로 나누어서도 구해봤어요. 자, 1은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1은 모든 수의 공약수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2부터 넣어볼게요. 2, 6, 12, 2, 9, 18이 되죠. 6하고 9가 남는데 6하고 9는 또 공통인 수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3, 2, 6, 3, 3은 9가 됩니다. 그러면 좌측에 공통인 부분이 있는데 이 2, 3은 23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 곱하기 3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공통인 부분 2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됩니까? 6. 결국 작은 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도 우리는 문제없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약수와 배수 단원으로 돌아가서 수학 익힘책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꼭 풀어보시기를 길쌤은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과서 64쪽의 날개를 펼쳐봅시다. 날개를 펼쳐보면 좌측에 세 학생이 색띠를 나눠서 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까 피자처럼 각기 다른 조각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기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두 개로 나누었어요. 띠 하나를 두 조각으로 나누었다고요. 지혜는 4분의 2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띠 하나를 네 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슬기는 6분의 3을 이용하려고 해서 띠 하나를 몇 조각으로 나누었겠습니까? 그렇죠. 6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모두 다른 수로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니 너희들? 원래 세상이란 게 그렇죠. 그죠?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학생이 나눈 띠를 분수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각기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죠. 분모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준기는 지금 분모가 2잖아요. 2. 그런데 지혜는 분모가 4입니다. 슬기는 분모가 6이에요. 우리가 3학년 때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는 비교할 수 있었는데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같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다른 분모를 우리가 같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러면 3학년 때 배운 대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자, 밭이 있는데
준기랑 연수는 세 등분으로 똑같이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봐도 연수가 준기보다는 더 많은 식물을 심었습니다. 고구마를요. 그런데 슬기네 모듬은 네 등분으로 나눴어요. 또 다른 수로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니 너희들? 원래 그렇게들 하니까요. 네. 이 사람들이 역시 또 다르게 나누어서 심었다면 그러면 이걸 분수로 표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분모가 달라진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수내는 분모가 3이에요. 3. 슬기내는 분모가 4예요. 그래서 분자만 보고 여기 분자가 2네. 분자가 3이네. 그러니까 슬기가 더 많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분모가 같을 때만 적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가 다른 분수를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어떻게 해버릴 거라고요? 같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어떻게 같게 만들어 드리는지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번 단원에 어떤 내용을 배울지 감만 한번 잡아 보시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저 분모를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밭을 좀 더 잘게 나눠야 되나? 아니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자, 띠가 있는데요. 파란색 띠의 분모는 10이고요. 초록색 띠의 분모는 6이고요. 주황색 띠의 분모는 3이고 빨간색 띠는 그냥 자연수 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분모가 다 다르죠. 12, 6, 3 이렇게 분모가 다 다른데 이 여학생이 뭔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파란색 띠 두 개를 하니까 초록 색깔 띠 하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분모가 달라요. 12분의 1로 쭉 12개가 있고 6분의 1로 쭉 6개 이렇게 분모가 다른데 크기가 똑같은 애들을 발견한 거예요. 크기가 똑같은 애들을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하면 분모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분모가 다른데도 같은 크기일 수가 있구나. 그런 같은 크기인 분수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 거기서 출발해서 우리가 분모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약수와 배수도 충분히 잘 활용하셔야 되니까 약수와 배수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가셔서 수학 익힘책 문제를 꼭 다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배움 주제는 크기가 같은 분수. 자, 분모는 다르지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보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분모가 다른 분수를 비교도 해보고 분수와 소수의 크기 비교도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숙제는 출석 인정 노트에 65쪽 공약수와 공배수에 대한 내용을 따라 쓰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 익힘책 41쪽도 먼저 해결을 하시고요. 거기서 틀리거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1일 수학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복습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약분과 통분, 크기가 같은 분수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